피카소는 61세였는데 21살인 프랑스 아주 진로한테 가서 작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기술이 있네요. 플러팅 기술이. 환승연애. 와,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요. 아니 남자도 만났겠지. 남자도 만났는데 남자를 사귀는 것만은 안 된다. 피카소한테 지금 미친놈이라고 하면 됩니까? 바람은 안 피잖아요. 모르죠 뭐.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아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피디님 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박물관에서 알려주는 사람. 주로 그렇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네. 오늘에야말로 제가 큐레이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미술품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 도자기 이게 약간 식기 같은 건 아닌데 도자기잖아요. 네. 이거 누구 작품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작품인데요. 이분의 성함이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미디오스 시프리아노 데라 산티시아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치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미디오.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 마지막에 들으셨죠? 피카소 얘기입니다. 피카소. 이게 세례명인데 스페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대요. 조상님 성이랑 각 성인들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카소죠. 근데 원래 피카소가 본명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예요. 루이스는 아버지 성, 피카소는 어머니 성. 근데 약간 루이스는 좀 평범해서 파블로 피카소 이런 이름을 많이 쓴 거죠. 사실 피카소가 굉장히 다작입니다. 뭐 5만 점이라는 얘기도 있고 3만 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림부터 해서 그림도 하고 콜라주도 하고 무대 배경도 디자인하고. 그래서 피카소 쳐보시면 피카소 직업이 되게 많아요. 뭐. 오늘 피카소 얘기를 할 텐데 피카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무슨 슬픈 여인 그거 정도 합니다. 슬픈 여인? 그런 작품은 없는데. 아, 우는 여인. 우는 여인. 게르니카 이러면 알아요? 네. 알아요? 갑자기 똑똑해졌네. 이 앞에 계속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안다고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막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개성하게. 그렇죠. 약간 피카소가 그런 큐비즘 작품으로 유명한데 피카소는 1881년에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원래 예술가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가 굉장히 거장이죠. 현대미술의 거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그 부분은 관심 없고요. 저는 피카소의 다른 면, 피카소의 인간적인 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피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죠? 아예. 피카소가 원래 그림을 대충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피카소가 원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잠깐만요. 얘가 언제 이렇게 나왔대? 아 그렇구나. 사이로 껴주시면 돼요. 실패가 나와가지고 나도 순간 깨달았어. 뭔가 이상하다. 피카소가 일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엄마나 아빠인데 피카소는 펜 이랬답니다. 펜을 달라고. 4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대요. 피카소 아버지가 얘는 신동이다. 실제로 피카소 되게 잘했대요. 20대 초반에 파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리가 더 끌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청색 시대라고 불리는데 마르고 기괴하고 조금 우울한 뭐 이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분홍빛 시대라고 갑자기 그 20대 초반, 20대 초에 왠지 막 반항적이고 염세적이기도 하고 세상이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죠? 사랑. 그렇죠. 본격적으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피카소 그림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맨 처음 사귄 여자친구가 이름이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거기 파리에서 몽마르트 언덕 거기에서 이제 만났어요. 굉장히 모델로서 인기가 있었대요. 예뻤대. 근데 사진을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뻤대. 그때부터 사랑을 하고 9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피카소도 젊은 예술가다 보니까 좀 좌절감도 있고 그래서 좀 성격이 원래도 안 좋은 친구인데 더 성격이 안 좋아져요. 약간 의처증이 있어. 약간 질투가 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되게 싫어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올리비에도 또 나름 그 야성이 있는 여성이라서 그런 거 무시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운답니다. 어쨌든 피카소의 굉장히 어려운
파리 초기 시대에 올리비에가 옆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때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요? 솔직히 연락해요? 그래서 이 올리비에하고는 한 7, 8년 동거하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그때 헤어질 때쯤 1904년부터 1912년까지 사귀었다고 하는데 1910년쯤 되면 피카소가 가난한 예술가에서 작품도 팔아가지고 돈도 좀 벌어요. 그래서 조금 잘 나가기 시작할 때 헤어져. 이게 전형적인 이 예술가도. 그래서 올리비에가 싸우고 나서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아요. 왜 안 좋게 끝나냐면 피카소가 환승연애를 환승연애를 해. 친구가 마르쿠시라는 이제 화가 친구인데 친구의 연인하고 바람이 납니다. 사귀고 있는데요? 친구랑 같이 여행 가서 바람 났어요. 에바 구엘이랑 넷이 여행 갔다가 마르쿠시가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삐져서 갔나? 어쨌든 셋이 여행을 하다가 피카소 여자친구도 갔대. 파리로 돌아갔대. 그래서 둘이 여행을 계속했다고. 알파메일이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며칠 이렇게 하고 사귄 건 아닌 것 같아. 1911년부터 사귄 걸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리비에는 12년에 헤어졌으니까 1년이 겹쳐요. 2년이 겹치나?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에바는 병약했어요. 그래서 30세 한 4년 정도 있다가 사망해요. 병으로. 그게 결핵인지 아니면 암인지 모르겠지만 30세에 사망을 해요. 피카소가 굉장히 이제 낙담을 했대요. 좌절하고 친구들한테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러고 그랬겠죠. 젊었을 때 연인이 사망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피카소잖아요. 에바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요?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요? 아니 남자도 만났겠지. 남자도 만났는데 남자는 사귀지 않은 것 뿐이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예술가들은 많이 만나니까. 근데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이제 정성 들여서 병간호했고 에바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퍼했대요. 피카소를 연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카소의 삶을 해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 저도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나무위키 보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은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이번에는 이때는 이제 돈도 좀 벌고 그 예술계에서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노립니다. 러시아에서 온 귀족이랑 사귀입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 귀족인데 우크라이나 귀족 출신이고 무용단에서 발레리나를 하셨던 올가 호흘로바라고 피카소가 35살에 35세 때 사랑을 시작합니다. 피카소가 무대 미술을 해주다가 만났대요. 근데 이분은 나는 사귀는 것만은 안 된다. 왜냐면 이분 귀족이잖아. 당신의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그냥 사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 없다. 그래서 1918년에 결혼을 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피카소가 만난 여성 중에서 가장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 이분이에요. 아, 그래요? 가장 정상에 가까워. 집안도 좋고 러시아 귀족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피카소가 이제 35살쯤 되니까 뭔가 사회에 편입되고 싶었나 봐요. 결혼해서 7년 동안 같이 삽니다. 피카소가 어땠을 것 같아요?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갇혀 사는 것도 좀 싫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분이 아이를 갖게 돼요. 아이를 낳으면서 좀 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피카소는 뭐 어떤 규율된 삶을 살지 않고 나중에 막 밤에 술도 먹고 안 들어오고 막 물론 이때도 누굴 또 만났어. 그걸 보면은 무수히 알려진 사람만 한 8명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요. 표현에 따르면 잦은 외도와 폭언, 폭력에 못 이겨. 18년에 결혼했다잖아요. 그 7년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져.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좋아지지 않나? 응? 누굴 본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 나오고 나서 사이가 좋아? 만고불면의 진리인가? 그래요? 어쨌든. 안 좋으세요? 응? 안 좋아지셨어요?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그 올가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근데 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이제 나간 결정적인 이유가 대놓고 누군가를 또 사귀어. 대놓고 본부인이 있는데 애도 있는데 대놓고 사귀어.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집 근처에다가 그 사람 아파트를 얻어줘.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 피카소한테 지금 미친놈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저 피카소 얘기하는 인간 피카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이제 올가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피카소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돈? 반띵, 위자료 반띵. 그거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까지 54년인가 55년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카소가 45살 때 17살짜리 마리테레즈를 보고 가서 너는 나와 굉장히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델을 해달라고 한대요. 왜 그런 표정으로 봐요, 날? 내가 아니라고, 피카소라고. 45살 먹은 나랑 별 차이도 안 나. 나보다 조금 어린 양반이 17살짜리 마리테레즈한테 가서 모델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모델만 한 건 아니지.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피카소가 어떤 예술적으로 이제 만개를 합니다. 이 최고의 뮤즈라고 평가해요. 이 마리테레즈를. 피카소가 어떤 그 예술적 뮤즈로서는 정말 최고로 사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리테레즈가 굉장히 이제 운동도 잘하고, 큰일 났네. 이것도 이러고 있었네. 27년에 사귀다가 35년에 헤어지거든요. 아까 그 올가랑 비슷한 시기에 헤어져요. 약간 감이 오죠? 왜 헤어졌을까요? 아이를 낳아요. 그때쯤 마리테레즈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때 피카소가 또 다른 여성하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자꾸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피카소가 오늘 주제인 걸 어떻게 해? 근데 그럼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당연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한 명 결혼하고 한 명하고 결혼했고 아직까지는 앞으로 나올 아이들은 아무도 계속 결혼 안 하고 나올 애들이 꽤 있는데 아직도 근데 그럼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 거예요? 45세, 17세니까 28 정도 나는 거겠죠? 와우. 왜요? 아니 그냥 대단해서. 아,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되는데. 28까지 본 거죠, 우리가. 올가랑 완전히 헤어지기 직전, 마리테레즈랑 사귀고 있는 그 기간에 또 피카소가 이렇게 카페에 갔다가 한 여성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여성은 이제 도라 마르라고, 이분은 사진 작가면서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도라 마르는 피카소의 어떤 지성을 상징하는 뮤즈예요. 도라 마르가 이제 초현실주의나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도라 마르가 카페에서 그 장갑을 끼고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하고 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했대요. 남자들이 해도 저 무모하다고 하는데 여성이 그걸 하고 있고 칼도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랬대요. 피카소가 그걸 보고 그 장갑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 좋아서 그 장갑을 간직하고 있었대. 느낌이 오죠? 약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죠? 뭔가 내가 볼 때는 그게 있어. 그죠? 그걸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지. 피카소가 워낙 예술계에서 존경을 받다 보니까 사랑과 존경 사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우는 여인을 그리는 게 도라 마르입니다. 도라 마르가 주로 울었나 봐요. 근데 그 운 게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화나서 우는 거거든요. 도라 마르가 왜 화가 났을까요? 아까 이제 그 마리테레즈랑 겹치잖아요. 작업실에 마리테레즈가 찾아오기도 했대요. 작업실에 같이 살기도 했거든요. 일설에 따르면 마리테레즈가 이제 생활비가 좀 적으니까 피카소가 준 그림에 사인을 받으러 갔대요. 피카소가 사인해 주려고 그러면 도라 마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몸싸움을 했대. 대부분 정상적인 남자는 그걸 말리거나 떼어놓거나 적어도 그 장소를 피하거든요. 피카소는 거기서 그랬대요. 누가 나한테 날 사랑한지 증명하라고 그랬대. 와, 그건 아니다. 싸워라 이랬던 거지. 약간 알면 알수록 피카소만큼 어떤 다면적인 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자, 우리가 도라마르까지 봤습니다. 도라마르. 나 이거 약간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마블 영화 중에 그 누구지? 닥터 스트레인지? 그 도르마르 있잖아요. 아, 도르마무. 도르마무. 또 도르마무랑 무슨 관계지? 도라마르 하고. 네? 그냥 웃겨요. 이런 게 웃겨? 역시.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도라마르랑도 이제 그 43년에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헤어지는데 왜 헤어질까요? 당시 이제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제 점령돼 있을 때였어요. 그때 피카소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어요. 파리를 이렇게 걷고 있다가 또 한 여성을 봅니다. 그 여성이 프랑스아즈 질로. 피카소는 61세였는데 21살인 프랑스아즈 질로하고
한테 가서 작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기술이 있네요. 플러팅 기술이. 그래 우리가 너무 나이 이런 건 약간 편견일 뿐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약간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서양은 나이 차 많이 나도 결혼 많이 해요. 그죠? 아니에요? 타겟팅하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0세 초반에서 25살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영화 배우 중에 있는데 타겟팅하는 나이대가 있는 영화 배우. 그래 그 친구. 디카프리오가. 요즘은 조금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자신의 뮤즈를 찾아서 계속 이런. 바람은 안 피잖아요. 모르죠 뭐. 어쨌든 근데 피카소의 어떤 단점이나 장점은 대놓고 했다는 거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인의 잣대로 자꾸 평가하면 안 돼. 작품으로만 평가해야 돼. 알았죠? 너무 작품으로만 평가하니까 내가 이제 인간적인 면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피카소가 보면 이 인간적인 고뇌가 쌓여서 작품이 점점 좋아져요. 처음에 보면 그림이 깊이가 없어. 근데 자꾸 사랑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점점 작품이 깊이가 깊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와즈 질로 얘기를 할 텐데 피카소가 어떤 예술적으로 살짝 도약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어쨌든 캔버스에서 뭘 하다가 물리적으로 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자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프랑스와즈 진로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에 좀 많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영감을 받아서 도자기도 만들고 만든 도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파잖아요. 그냥 평면에다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입체적인 뭔가를 했던 거지. 이게 프랑스와즈 진로를 만날 때 만든 얼룩 무늬 올빼미. 피카소가 올빼미를 좋아했대요. 다친 올빼미를 누가 가져왔대요. 그래서 걔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있으면서 올빼미한테 먹이도 주고 굉장히 사랑했대요. 근데 올빼미가 야성이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거기 나와요 책 같은데 쥐 고기를 손으로 손수 뜯어서 쥐 고기를 어디서 구했지 근데? 소고기 같은 거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올빼미니까 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어쨌든 쥐 고기를 구해서 손으로 직접 뜯어서 올빼미한테 줬대요. 젓가락으로 줘도 되잖아. 집게로 줘도 되고. 근데 손으로 직접 줬대. 올빼미가 뭐 이게 먹다 보면 손을 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때리진 않고 엄청 욕을 막 개새 피 흘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역시 괴팍하다고 생각했는데 피카소가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이제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리고 피카소 사진 보면 눈이 땡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빼미랑 좀 비슷해. 자기의 모습을 봤겠죠. 길들여지지 않고 자꾸 도망가고 나대고 그러는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올빼미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파서 죽을 때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즈 진로가 나중에 피카소하고 헤어지고 나서 책을 씁니다. 거기 이제 다 까발립니다. 피카소가 어땠다. 피카소가 체면이 많이 손상될까봐 소송도 걸고 출판 못하게 명예훼손으로 건 거지. 근데 실패해요. 왜냐면 이 여성이 이제 미국에 살았거든. 여성들은 피카소가 가스라이팅하고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닌다 막 그래가지고 되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버림받거나 도망가거나 그러거든. 그런데 이분은 과감하게 어느 순간 털고 일어납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냥 나가버려. 꺼져요 이러면서. 꺼져요 할아버지 이랬고 나갔겠지. 그래서 이분은 주체적인 피카소의 뮤즈 중에서 가장 주체적인 여성. 유일하게 피카소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떠난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PD님 결혼하셨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려. 그러면 어떤 그래서 프랑스와즈 진로도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피카소께서 연세가 이제 좀 많아. 이제는 70대시라 가지고 막 환승연애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70대에 접어든 피카소께서도 굉장히 활력이 넘치십니다. 도자기 파는 이제 가게에서 도자기 파시는 분을 또 봅니다. 25살의 자클린 로크라고. 근데 그럼 피카소가 실패한 적은 없어요? 있겠지. 있지만 기록이 안 된 것 뿐이겠죠. 차였으면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그림을 못 그렸겠지. 무수히 차였을까 내 생각에. 하지만 피카소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클린 로크한테 한 구애가 어떤 식인 줄 아세요? 자클린 로크 벽 담에다가 장비를 6개월 동안 그렸대. 그 정도 무서웠어라도 정말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누구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장비꽃을 6개월 동안 그릴 수 있어요? PD님은 그릴 수 있어? 아니요. 문자 6개월 동안 계속 보낼 수 있어? 계속 차여도? 많아? 성공을 못하고 끝까지? 했어요. 성공했어요. 네. 얼마 만에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어쨌든 자클린 로크는 그래도 피카소를 사랑했습니다. 피카소도 자클린 로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11년에 비밀리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피카소 이때 돈이 엄청 많거든요. 피카소가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클린께서 피카소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라서 거동이 좀 힘들어. 그리고 피카소는 앉아서 안 그리던 초상화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해요. 자클린을 굉장히 많이 그렸대요. 왜냐면 만난 사람이 그 자클린밖에 없었겠죠. 이제는 밖에 나가서 모델을 섭외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휠체어에서 생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클린이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이거는 이제 접시를 뒤집힌 것 같은 그 아래쪽에다 그리셨는데 뭔가 사랑은 담긴 담았는데 좀 복잡한 심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피카소의 삶을 제가 이번에 이제 요 도자기를 큐레이팅 하면서 도자기들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카소가 도자기도 만들었어? 원래도 조금 알고 있었지만 딥하게 보다 보니까 큐비즘으로 피카소를 규정하는 건 피카소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더라고요. 피카소의 삶을 보면 피카소의 삶 자체가 큐비즘이야.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래서 요 작품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걸어가는 거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걸어갈까요? 이렇게. 이 작품은 네 개의 얼굴이라는 작품인데 네 면에 이제 얼굴을 그렸어요. 역시 대충 그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인정을 해. 피카소가 대가라는 걸 인정하지만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그리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다른 네 개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피카소가 큐비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실제로 도자기라는 3차원에 구현한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피카소의 삶을, 예술적인 것과 인간적인 피카소의 삶을 가장 잘 녹인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 이제 출신이니까 피카소가 한때 이제 같은 거에 몰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회화적 어떤 성취 또는 감정을 많이 녹여서 꽤 많은 작품들이 있고, 이제 피카소가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긴 했대요. 왜냐면 도자기를 하나만 굽진 않잖아요. 여러 개 같이 굽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들한테 자기 작품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랑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도 하십니다. 이제 돈이 되니까 열심히 찍어서 팔았고, 이제 부양 가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양 가족이 많잖아요. 헤어진 다음에도 약간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마리테레즈 같은 경우는 집도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내 애잖아. 그래서 이제 양육비도 주고, 정기적으로 이제 집에 놀러 오면 돈도 좀 주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다. 힘들었겠죠. 내가 볼 때는 70대 피카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양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의 삶이란 힘들다. 그래서 예술품이 보면, 미술 작품이 보면 그냥 이거 물리적으로 그냥 이잖아요. 그냥 도자기잖아. 그런데 뭔가 공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나 심정적으로 공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예술가고, 그거를 엄청 잘 잡아내는 사람이 피카소고,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피카소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약간 여전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이랜드 뮤지엄 채널에 올라오긴 하는데 뮤지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뭘 하고 있는 건가? 큐레이팅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어떤 살아온 족적이 이렇게 있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박물관을 한번 큐레이팅 한 건데, 거기서 저는 한 번 더 제 식으로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싶다. 그죠? 피카소 도자기 앞에서 피카소 몇 번 이혼했나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여러 면, 큐비즘처럼 여러 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을 한다. 나한테 공명을 한다. 재밌다. 그러면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큐레이터 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돼요? 오. 구독 그냥 막 하는 거 아닌가? 내 채널 보니까 그냥 막 늘어났던데.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내 알고리즘은 소중하다고. 저희가 2주마다 올리긴 하는데 가끔 아무 불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알림이 가니까. 알림이 근데 가끔 안 가기도 하긴 하는데. 알림 설정을 하면 알림이 갑니다. 아 그래요?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이랜드 뮤지엄. 여기 이랜드 뮤지엄 이제 밝히는데 이랜드 뮤지엄입니다. 감사합니다.